낙동강이 바닷물과 만나 빚어낸 작품 을숙도. 수천 년간 이어진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자연습지 을숙도는 철새들의 낙원이다. 초여름, 갈대밭의 주인은 개개비다. 개개비는 번식을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을숙도를 찾았다. 그런데 개개비 둥지 바로 옆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을숙도를 가로질러 거대한 다리가 이곳에 들어선다. 공사장 한켠에 둥지를 튼 개개비. 이들은 을숙도에서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을까? 부산 도심 속에 위치한 국내 최대 삼각주인 을숙도. 을숙도의 여름은 세모고랭이와 갈대가 우거져 장관을 연출한다.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 종류 중 절반이 이곳을 찾는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습지인 만큼 을숙도를 찾는 새의 대부분은 물새다. 흰뺨 검둥오리 가족이 을숙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근 나대지에서 둥지를 틀고 번식한 흰뺨 검둥오리들은 새끼를 데리고 을숙도를 찾아 여름을 난다. 갈대밭이 무성한 이곳은 녀석들에게 최고의 보금자리다. 흰뺨 검둥오리는 대개 암수 한 쌍이 짝을 이루며 생활하는데 주로 수초의 잎이나 줄기를 먹는다. 물가 한켠에선 쇠물닭이 수초 사이를 오가며 먹이 활동 중이다. 목을 길게 뻗어 갈대숲으로 들어가는 녀석은 덤불해오락이다. 녀석들은 갈대 군락 한복판에 둥지를 튼다. 덤불해오라기는 위장술에 뛰어나다. 천적이 다가와 위험해지면 목을 하늘로 길게 뻗어 갈대와 혼동하게 만든다. 개개비 사촌이 먹이 사냥에 나섰다. 개개비 사촌은 개개비보다 부리가 작고 꼬리에 검은 무늬가 있다. 녀석이 먹이를 먹지 않고 물고 있는 건 근처에 새끼가 있다는 표시다. 갈대숲에서 둥지 하나가 발견됐다. 둥지 안에서 개개비 사촌 새끼 6마리가 커가고 있다.
개개비 사촌은 암수가 교대로 먹이를 먹이며 새끼를 키운다. 녀석들은 타고난 건축사다. 굵은 갈대 줄기를 기둥으로 삼아 산적풀의 꽃을 이용해 집을 짓는다. 날갯짓이 생긴 것으로 보아 새끼들은 5일 정도 보면 세상 나들이에 나선다. 꼼꼼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둥지는 어지간한 바람에도 끄떡없다. 둥지 위로 침입자가 나타났다. 솔개다. 솔개를 발견한 개개비 사촌들은 요란한 울음소리를 내며 경계하기 시작한다. 집요한 개개비 사촌의 공격에 솔개는 결국 돌아서고 만다. 맹금류 중에서 비교적 순한 종으로 알려진 솔개. 70년대만 해도 우리 하늘 어디서나 솔개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20년 가까이 한반도에선 자취를 감췄던 솔개가 4, 5년 전부터 다시 낙동강 하구를 찾기 시작했다. 솔개는 을숙도의 둥지를 들고 텃새로 살아가고 있다. 텃새들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을숙도.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세모고랭이다. 뻘과 모래가 같이 있는 갯벌에서만 자라는 세모고랭이는 겨울 텃새, 특히 고온이 기러기류의 주먹이가 된다. 세모고랭이가 대규모로 군락을 이룬 것은 을숙도가 유일하다. 을숙도를 동양 최대의 텃새 도래지로 만든 것도 바로 세모고랭이가 있어서다. 텃새들이 먹는 것은 세모고랭이의 뿌리 부분. 뿌리 속엔 녹말 성분이 풍부하다. 겨울 텃새들은 갯벌 속에 파묻힌 세모고랭이 뿌리를 찾아내 캐먹는다. 세모고랭이가 자라는 갯벌에 물이 빠지면 녹색 갯벌이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건강한 습지가 세모고랭이를 키워내고 수많은 텃새들을 불러 모으는 곳. 을숙도는 생명의 땅이다. 낙동강 하구는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어서 1960년대에 철새 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지정이 되었고, 현재 습지보호법 등 5개 법으로 정부가 중복해서 지정해서 보호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입니다. 비록 많은 개발로 육지부가 많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모습만으로도 세계인이 감탄하는 자연유산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을숙도의 넓은 갈대밭과 기수역의 풍부한 먹이는 텃새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쉼터이자 보금자리다. 을숙도를 포함한 낙동강 하구는 대양을 오가는 텃새들의 중요 관문이자 기착지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는 정부 차원에서도 습지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을숙도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최근 부산 시민들은 을숙도를 텃새공화국으로 선포하고 텃새들에게 위협이 되는 고층 건물과 다리 건설을 금한다는 헌법도 제정했다.
그런데 첫 공화국 을숙도에 대규모 다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을숙도를 가로질러 건설되는 명지대교다. 2005년 초부터 명지대교 공사가 을숙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산 사하구와 강서구를 잇는 명지대교는 왕복 6차선으로 길이만 5km에 달한다. 사업비 4,200억 원으로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지에서 이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리구역이면서 생태계 보전지역 등 을숙도 습지는 환경부에서 습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이제 와서 몇몇 기업을 위해서 아름다운 습지를 훼손하는 민원 5천 민을 훼손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빨리 5분 빨리 가기 위해서 명지대교가 건설되면 을숙도의 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지금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앞으로 몇몇 기업을 살찌는 다리보다 부산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을숙도는 지난 80년대부터 계속된 개발 사업으로 순환을 겪어왔다. 지난 1987년 을숙도를 동서로 가로질러 육지와 연결한 하구둑이 건설됐다. 거대한 인공 제방은 강과 바다를 분리시켜 낙동강을 거대한 인공 담수호로 만들었다. 하구둑이 생기기 전 이곳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어족 자원의 보고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인근의 어촌 마을. 대대로 낙동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마을이지만 요즘 조업에 나선 데는 한 척도 없다. 하구둑 건설로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그 많던 고기들도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왔다. 하구둑 건설로 이 지역 어민들은 생계수단을 잃었다. 생태계 고기의 변수가 생긴 것이 뭐냐면 고기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그 산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 하루에 있는 고기들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뭐 고기 성장도 안 하고 산란하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네, 낙동강 하류 일대의 국민들은 다 고전입니다. 지금. 그 갑자기 우리 어종이 한참에 없어졌으면은 그 당시에 무슨 해결이 났을 건데 이게 연중 아니었습니까? 하원 수문을 맞고 난 뒤에 생태계 변화가 우리 어민들 몰래 살짝 와봤단 말입니다. 실제 부경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서 낙동강 하구역 어류 변화를 연구 조사한 결과 그 변화가 뚜렷했다. 과거 우점종이었던 흰배도라치, 시량태 등 기술성 어종은 사라지고 현재는 문절망독, 주동치 등 해양성 어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낙동강 하구역은 굉장히 넓은 기수역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 바닷물이 그 민물이 될 때는 거의 그 구포, 그 물군까지도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그 강물이 내려오면은 거의 그 다대포 해수욕장 부분까지도 그 담수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넓은 그 기수역이 1987년도에 건설된 그 낙동강 하구둑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구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류 지역은 완전히 담수 환경으로 바뀌었고 그 하구둑 아랫부분은 완전 해양 환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은 을숙도 생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을숙도에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들어서면서 개발의 순환시대가 계속됐다.
지난 1996년까지 부산에서 나온 쓰레기가 을숙도에 매립이 됐다. 그리고 매립이 끝난 곳에는 2003년부터 인공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인공생태공원에 뚫어놓은 수로에서 뭔가 발견됐다. 도둑개다. 붉은 집게발을 가진 도둑개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생활한다. 부뚜막 위에 팝을 훔쳐먹는다 해서 이름 붙여진 도둑개는 민가에도 나타날 정도로 낙동강 하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을숙도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 그때는 마침 정대에서 동네 뭐한 200호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 길거리나 집집마저나 담 있는 데 다 있었거든. 벤소도 현재의 벤소도 다 있었고 그래고 우리가 그 똥개 이렇게 불렀지 말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비교적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선 어떨까? 을숙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낙동강 하구의 작은 모래섬 진우도. 한국전쟁 이후 진우원이라는 구화원이 세워져 부모 잃은 전쟁 부하들이 이 섬에서 살았다. 그러나 1959년 태풍 사라오로 큰 피해를 입은 뒤 폐쇄됐고 이후 구화원 이름을 딴 진우도는 무인도가 됐다. 진우도의 여름은 도둑개 차지다. 도둑개는 갯벌에서 사는 다른 개와 달리 육지에서 생활한다. 땅에서만 사는 도둑개가 바닷가로 내려오는 것은 1년에 한 번, 산란할 때다. 도둑개는 7, 8월경 보름달이 떴을 때 해안가로 내려와 바닷물에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알에서 깨어난 도둑개는 본능적으로 다시 육지를 찾는다. 육지에 정착한 도둑개는 야산 나무 뿌리 주변에 구멍을 파서 생활한다. 그런데 남의 굴을 노리는 녀석이 있다. 자기 집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힘겨루기. 싸움은 쉽게 끝이 나지 않는다. 오랜 전투 끝에 결국 집주인이 승리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도둑개는 어촌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종이었다. 바닷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나타나 논두렁이나 우물, 심지어 부엌에까지 넘나들었다고 한다. 그처럼 흔했던 도둑개가 이제는 무인도에서나 간간히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도둑개는 갯벌이 아닌 흙에서 먹이를 구한다. 입안에 흙을 넣고 굴리다 그 속에 든 유기물이나 미생물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다시 토해낸다.
도둑개들이 줄지어 숲속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단체로 나무를 오른다. 이러한 도둑개들의 생태에 대해 아직 보고된 바는 없다. 다만 짝짓기를 하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나무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높이 오를수록 안전하게 짝짓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수컷의 공격으로부터 암컷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인간의 간섭에 미치지 않은 진우도에선 예전 그대로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동강 하구 지역은 개발로부터 비켜가지 못했다. 나룻배가 오가던 풍요롭던 낙동강의 모습은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특히 을숙도를 육지와 연결시킨 하구둑은 일대 지형 변화를 가져왔다. 바닷물이 하구둑에 막혀 올라가지 못하고 회류하면서 모래를 쓸고 내려와 을숙도 아래쪽에 새로운 모래섬이 생겨났다. 쓸려 내려온 것은 모래뿐만 아니다. 쓰레기도 함께 떠내려와 도요 등은 섬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선 쇠제비 갈매기가 살아간다. 낙동강 하구는 국내 최대의 쇠제비 갈매기 번식지다. 수컷이 마음에 드는 암컷에게 선물 공세를 한다. 암컷이 물고기를 받아먹으면 후회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새로운 커플이 탄생했다. 쇠제비 갈매기는 모래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20일. 새끼들이 태어났다. 어미는 새끼들이 모두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둥지 곁을 지키며 자식들을 보살핀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처음으로 물가에 나왔다. 이제 녀석은 물과 친숙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흉들의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지만 아직은 물이 낯설기만 하다. 물과 함께 살아가는 쇠제비 갈매기는 나는 법보다 수영하는 법을 먼저 터득한다. 어미는 쉴 새 없이 새끼에게 먹이를 실어 나른다. 작은 물고기는 쇠제비 갈매기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파도가 높다. 어미만큼 커버린 쇠제비 갈매기는 바다로 나서길 주저한다.
하지만 거친 바다는 수제비 갈매기들이 극복해야 할 대상. 높은 파도도 자유자재로 탈 수 있어야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파도 타는 법을 터득한 어린 새끼는 제법 바다와 가까워졌다. 어미들이 단체로 새끼들 비행 훈련에 나섰다. 새끼들 가까이 날면서 바람을 일으켜 자연스럽게 비행을 유도한다. 둥지에서 뛰어내려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우는 산새들과 달리 모래 둥지에서 태어난 수제비 갈매기의 경우는 이런 특별한 비행 훈련이 필요하다. 이번엔 사냥 훈련이다.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하다 물고기가 포착되면 곧바로 내리꽂는 게 수제비 갈매기의 사냥법. 새끼들은 물로 뛰어드는 법부터 배워나간다. 낙동강 하구에서 생존법을 배운 수제비 갈매기들은 이제 바다의 사냥꾼으로 살아갈 것이다. 도요동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제비 갈매기들은 을숙도 인근까지 비행하며 먹이 활동을 벌인다. 수제비 갈매기들의 고향인 낙동강 하구. 낙동강 하구는 800리 낙동강이 실어온 모래가 바다와 만나 만들어낸 자연 습지로 생태계의 보고다. 그런데 낙동강 하구의 중심 을숙도 남단에 명지대교가 들어선다. 낙동강 하구는 지난 40년간 법으로 보호돼 왔다. 무려 5개의 법으로 중복 지정할 만큼 낙동강 하구가 지닌 가치와 의미는 크다. 명지대교는 처음 직선 구간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철새가 많이 날아드는 을숙도 남단을 비껴가는 우회안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관련 법적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2005년 6월 환경단체에선 낙동강 구역 환경청을 항의 방문했다. 선생님 힘내라고 지지 집회를 했습니다. 습지보존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명지대교 개발 허가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고 환경이 다니고 대통령께서도 뭐 특지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것도 공익을 위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또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국가유산, 자연유산으로서 길이 물려주기 위해서 지정했던 공익 목적으로 지정했는데 똑같은 지방청장이 똑같은 지역에 지나가는 도로와 교량 하나를 놓고 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 법에서는 해준 걸 저 법에서는 안 해주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한가닥 희망이었던 습지보존법도 결국 개발 논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부산시에서는 서부산권 기간 도로망을 확보하고 경제 자유구역 신설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 명지대교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시의 낙동강에 횡단되는 교량이 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서부산권 개발하려고 그러면 낙동강의 교량이 한 10개는 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부산권은 개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일 급한 게 명지대교다 이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지만 명지대교가 기간 도로망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북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등이 모두 연결돼야 한다. 그러나 북항대교와 천마터널은 논의 자체도 없는 상태다. 결국 연결도로가 없는 명지대교는 주변의 아파트 단지만을 연결하는 반쪽다리 다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명지대교 건설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민간 사업자가 시공과 시행을 맡았다. 완공 후 명지대교는 30년간 유료 도로로 운영된다. 결국 명지대교 건설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하는 셈이다. 이미 부산시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의 유료 도로가 있다.
여기에 통행료 1,500원의 명지대교까지 들어서면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명지대교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을숙도는 이미 하구뚝 건설로 상당 부분 훼손이 됐고 여기에 명지대교까지 들어서면 동식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 이유다. 그 을숙도의 그 습지가 그 면적이 작고요. 그 규모가 아주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런 그 6차선의 그 명지대교가 만약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생태계 전반적인 거, 동식물의 서식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대부분 파괴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습지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이를테면 뭐 조류라든가 뭐 이런 거, 어류라든가 그런 말할 것도 없고 식물이라든가 조서동물의 이런 그런 어떤 전반적인 데까지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되고. (2004년) 겨울에 찾은 을숙도. 을숙도의 하루는 철새들과 함께 시작된다. 을숙도의 겨울 철새들은 대개 10월 초부터 날아들어 4월 초까지 머문다. 낙동강 하구에서 기록된 철새 종류는 206종.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다양한 새가 기록된 것은 오직 을숙도뿐이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오페스 유입과 먹이 감소, 해마다 종류와 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그래도 종 다양성에서만큼은 을숙도가 동양 최대를 자랑한다. 추운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따뜻한 기후와 넓은 갯벌, 그리고 풍부한 먹이가 을숙도를 철새의 땅으로 만들었다. 현재 을숙도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습지 중 하나다. (2004년 11월) 국제 도요 몰대세 네트워킹 그룹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주요 습지 탐방 과정에서 을숙도를 둘러본 이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Oh, it's a fantastic place for biodiversity. The life that is in the wetlands here is just extraordinary. The shellfish that we've seen just walking around, the amount of support and resources available to communities, but also the bird life, the diversity of the plants, it's just outstanding. And these unique places are so terribly important for the whole world, not only Korea. 을숙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큰 곤이다. 흔히 백조라고 알려진 큰 곤이는 10월경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한반도에서 겨울을 난다. 큰 곤이들의 국내 최초 집결지가 을숙도다. 큰 곤이는 몸 길이가 1.5m에 이르고 날개 길이는 2.4m에 달한다. 긴 목을 물속에 넣어 먹이를 찾는데 식물의 줄기나 뿌리를 먹는다.
한여름 번창하게 자라 뿌리를 남긴 쇠모고랭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다. 큰 고니는 부부와 새끼가 함께 가족 단위로 생활한다. 경계할 때는 목을 수직으로 세우고 울음소리를 낸다. 아직 짝을 못 찾은 수컷이 다가오면 암컷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짝을 지은 큰 고니는 늘 암수가 붙어다니며 금수를 자랑한다. 누군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부부가 함께 호흡을 맞춰 대항하기도 한다. 큰 기러기도 을숙도의 단골손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활동하는 큰 기러기는 주로 농경지 등에서 겨이삭이나 뿌리를 먹으며 살아간다. 녀석들이 농경지가 아닌 을숙도를 찾은 것은 쇠모고랭이 뿌리를 먹기 위해서다. 뿌리가 긴 넓적뿌리도 을숙도에서 활동한다. 물 위를 오가며 먹이 활동에 여념이 없다. 한편에선 청둥오리 2마리가 먹이를 먹던 중 쟁탈전이 벌어졌다. 국제적 희귀조류인 검은머리 갈매기도 을숙도에서 겨울을 난다. 전 세계적으로 1만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이다. 검은머리 갈매기는 연신 발을 굴러 개치렁이 등 먹이를 찾아낸다. 흰뺨의 점이 선명한 흰뺨오리는 주로 먼 바다에서 관찰되는 종이다. 그런데 을숙도 근처에서도 간혹 발견된다. 잠수 능력이 뛰어난 바다비오리와 흰비오리도 오랜만에 을숙도를 찾았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녀석은 솔개다. 솔개는 바람을 타고 연처럼 자유롭게 난다. 한때 한반도로 떠났던 솔개가 4, 5년 전부터 다시 낙동강 하구를 찾고 있다. 낙동강 하구의 끝, 바다와 만나는 다대포. 흩어져 생활하던 솔개들이 하루 한 번 다대포에 띠로 모인다. 짝지을 상대를 이곳에서 찾기도 한다. 솔개는 맹금류지만 우리에겐 아주 친숙한 새였다. 마을 주변을 떠돌며 집쥐나 들쥐를 잡아먹으며 인간과 가까이 살아왔다. 그러나 80년대 쥐잡기 운동이 시작되고 농약 등 독극물이 등장하면서 솔개도 함께 자취를 감췄다. 유유히 날던 솔개가 먹이를 발견했다.
솔개는 먹이를 찾으면 그대로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한다. 두 발을 쭉 뻗어 먹잇감을 움켜잡자 그대로 날아오른다. 예전엔 쥐나 야생동물을 잡아먹었던 솔개.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로 죽은 물고기를 건져 먹는다. 먹이를 탐내는 녀석이 나타났다. 공중전 끝에 결국 먹이를 놓치고 만다. 을숙도의 겨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건 민물 가마우지다. 녀석들은 썰물 때는 하구원에서 흩어져 쉬다가 밀물대에 맞춰 날아오르며 단체로 비행한다. 뭔가를 찾은 모양이다. 을숙도 일대는 민물 가마우지들에게 최고의 사냥터다. 민물 가마우지는 잠수의 왕이다. 물고기만큼이나 빠른 동작으로 물속의 먹이를 공격한다. 갈매기가 민물 가마우지의 먹이를 탐내다 혼쭐이 난다. 민물 가마우지의 사냥은 낙동강 상류까지 날아오르며 계속된다. 철사들의 사냥터이자 쉼터인 이곳 을숙도 위에 명지대교가 건설될 예정이다. 도로나 교각이 들었을 경우에 가장 새들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서식지의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서식지, 새들에 있어서 그 서식지는 자기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한쪽 구역이라든지 또는 가운데라든지 이 도로나 교각이 들었을 경우에 좌우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해서 상당 부분을 자기가 불안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지역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큰 곤이라든지 그다음에 두루미라든지 황새라든지 이런 그 대형 조류인 경우에는 최소한 250에서 500m 정도를 자기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이 형성됐을 경우에 대형 조류인 경우에는 최대한 한 500m 정도가 위협거리로 느끼기 때문에 500m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500m 이후 지역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교량이 건설되면 500m 내에 서식하는 철새들에게 상태적 교란이 일어난다. 특히 큰 고니에게 치명적이다. 큰 고니는 덩치가 크고 다리가 길어 도약거리가 길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돼야 한다. 그런데 명지대교가 놓이면 이들은 다시 을숙도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명지대교가 들어서는 을숙도 남단에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들이 대거 서식하고 있다. 예로부터 길조로 알려진 국제보호종 황새는 건설지 200m 이내 지역에서 살아간다. 세계적으로 불과 5천 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제두루미도 명지대교 교각이 들어서는 곳에서 월동한다. 을숙도에서 겨울을 나는 귀한 새, 노랑부리 저어새의 서식지도 명지대교 예정지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게리도 세모고랭이 군락지를 찾아 을숙도 남단을 찾는 멸종위기종이다.
최근 한국조리학회에서는 명지대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리건설은 낙동강 하구를 명백히 파괴하는 행위라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국책사업으로서 명지대교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울숙도 내 그 위락시설이나 또는 그 밖에 온갖 시설을 전부 다 철회해서 원상복원을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낙동강 그 하구에서 구포다리기는 그 좌우의 하안의 고수부지 이거는 전부 다 원상복원을 해서 수금류와 석금류, 다시 말씀드려서 오리, 기러기, 백조 등 그 도래지와 그리고 도요새 물티새 도래지를 2곳에서 4곳 정도 150헥타 이상을 가지는 면적을 만들어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명지대교에서 받은 그러한 크나큰 영향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그 새로운 지역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대체 방안으로서 차선책으로서 성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을숙도는 이미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구도 건설 이후 부산의 쓰레기가 을숙도에 매립됐고 매립이 끝난 장소에 문화회관과 축구장 등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다. 심지어 분뇨 처리장까지 을숙도에 지어졌다. 부산시에서 수거된 분뇨는 을숙도에서 처리가 되고 처리 후 바지선을 통해 바다에 버려진다. 생태계의 보고 을숙도에 그동안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곳에 또다시 대규모 교량인 명지대교가 들어서게 된다. 을숙도 한편에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크레인과 중장비들이 동원돼 을숙도 갯벌 위서 교각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이다. 공사 현장에선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쓰레기 매립장 위에 박은 교각 주변에서 침출수가 다량으로 유출된 것이다. 침출수에 빠진 말똥개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공사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됐다. 크기가 4~5cm에 불과한 작은 맹꽁이는 장마철에 집단으로 모여 짝짓기를 한다. 맹꽁이 특유의 울음소리도 장마철에만 들을 수 있다. 평소 맹꽁이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땅속 생활을 한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 반경이 작고 좁은 지역에 밀집해 살아가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 사업이 있게 되면 피해를 크게 입는 종이다. 맹꽁이가 즐겨 먹는 건 개미다.
몸은 느리지만 빠른 혀놀림으로 순식간에 개미를 잡아챈다. 한 차례 장마비가 지나간 을숙도 두꺼비가 외출을 나왔다. 두꺼비는 5, 6월부터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인 10월까지 먹이 활동을 한다. 두꺼비는 시력이 나빠서 먹잇감이 움직여야만 알아챈다. 주로 곤충을 먹는데 서로 먹이를 낚아채서 통째로 삼킨다. 잠시 공사가 멈춘 현장 인근에서 흰뺨 검둥오리가 배회하고 있다. 을숙도가 고향인 이들에게 습지를 파헤치는 대규모 공사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공사장 옆 갈대숲에선 개개비들이 살아간다. 갈대 줄기에 둥지를 튼 개개비가 한창 새끼를 품고 있다. 개개비는 암수가 교대로 먹이를 나르며 새끼를 보살핀다. 개개비 가족은 공사장 옆에서 위태롭게 이 여름을 나고 있다. 새들에게 여름은 치열한 생존의 계절이다. 물가에서는 쇠물딱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한 마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전투다. 쇠물딱의 영역인 이곳에 인간의 편의만을 위한 명지대교가 세워지고 있다. 을숙도에 인간의 간섭이 계속된다면 새들은 결국 을숙도를 떠날 수밖에 없다.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 만들어낸 국내 최대 삼각주 을숙도. 지금 을숙도는 기로에 서 있다. 낙동강의 흐름과 함께 철 따라 떠났던 새들이 돌아오고 숱한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온 을숙도. 자연 스스로 생명력을 키워온 동양 최대의 습지. 을숙도는 철새의 땅으로 남아야 한다.